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는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확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무기 개발과 조달을 돕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7일 공개한 2024 국가 확산 금융평가 보고서에서 국제사회의 확산 금융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나라로 북한과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 위반인 무기 구매와 군사 지원을 협력해왔다는 사실을 주요 이유로 꼽으면서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할 때 사용할 군사 장비와 군수품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 같은 물자 제공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프로그램 확장을 위한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산 금융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과 생산, 이전 행위와 관련된 금융 활동을 말합니다. 현재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 FATF는 북한을 확산 금융 부문에 있어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북러 간 무기 거래는 이런 위험도를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북한이 제공한 무기를 사용했다며 관련 사진 자료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도 확산 금융 방지 체계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역량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IT 정보기술 인력을 해외에 파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 등은 북한의 IT 기술자들이 국적 등 신분을 숨긴 채 원거리 위장 취업을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FBI와 한국의 외교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발행한 합동주의보에서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 방식과 행태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재무부는 자금 세탁 위험 평가를 주제로 한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사이버 범죄 행위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나 북한과 연계돼 있거나 이들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받는 사이버 범죄 조직은 최근 확인된 랜섬웨어 관련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미국 기관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하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의 상호 연계와 사이버, 경제, 안보 등의 도전을 지적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들과의 연대를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가안보보좌관 회의 참석 후 기자회견에서 지리적 범위를 초월하는 여러 도전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간의 진화하는 상호 연계와 사이버, 경제안보, 핵 확산 등을 공동의 도전 과제로 꼽으면서 같은 마음을 가진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회견에 나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승리는 나토를 약하게 만들고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과 이란,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유럽과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유엔이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면서 추가 핵실험 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파란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7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미국과 한국이 도발적 조치를 계속 취하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원칙적으로 관련 발언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도 이날 VOA에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이 표명한 대화의 개방성에 건설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및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대사는 7일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전쟁 발발 여부는 군사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달렸다면서 미국이 계속 도발적인 조치를 취하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가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은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하며 중국은 탈북민 강제 북송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북한인권 보고서 발간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400여 쪽 분량의 COI 보고서 파일을 들어보이면서 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is report was powerful in its meticulous documentation and its concrete recommendations for how to improv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to promote the welfare of the North Korean people. It became a gold standard for commissions of inquiry and further solidified the international consensus tha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was and remains among the worst in the world. 2014년 2월 17일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최종 보고서는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에서 수립된 정책과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돼 왔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call upon Kim Jong-un and the DPRK government to respect the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to allow the North Korean people freedom of movement, freedom of assembly,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association, and freedom of religion and belief. We urge the DPRK to come to the table. We're prepared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human rights. 터너 특사는 또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을 더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상으로 참여한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보고서의 권고사항 가운데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has not been implemented has been the reference of the matter by the Security Council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aving found on evidence that was compelling that serious crimes against humanity had occurred, we recommended that there should be a referral of the matter by the Security Council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at has not yet happened.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COI 보고서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책임 규명과 처벌,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북한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한 움직임 등 국제사회의 명확한 조치를 촉구했지만 남북관계와 비핵화 회담에 초점을 맞춘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우선순위가 인권 문제를 가려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와 로베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을 막고 있다면서 어렵지만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과 중국, 이란 등의 위협을 거론하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지니 샤인 상원의원은 7일 척 슈머 상원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개최한 우크라이나 지원 등이 담긴 안보 관련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날 미국이 푸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독재자들의 힘이 결정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면
중국, 이란, 북한을 대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도 지난 5일 본회의장 연설에서 관련 예산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 같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미국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은 그들에게 민주적 이상에 대한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탐콜 하원의원은 5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국가안보 태세 관련 주간 칼럼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공세가 점증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는데 예산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인 이산가족 관련 정보를 담은 공식 기록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무부가 북한 인권 특사 등을 통해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정보가 담긴 국가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한국계 영김 하원의원은 법안 표결 전 발언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안 발의 당시 초안에 담겼던 관련 예산 100만 달러는 이날 외교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